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도 주택법 진도를 나가겠는데, 주택법의 주택의 건설, 저번 시간에는 총칙을 하고, 또 총칙 끝나고 나서 주택법에 대한 부분 중에 주택 건설 부분을 앞부분을 했고요. 지금 그 뒷부분, 그 이어서 하는 부분인데, 주택의 건설입니다.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 사항을 하다가 끝났는데, 전반이 이건 제 법 11조의 5 본조 신설은 2020년 1월 23일 날 했습니다. 그 1번 했고요. 2번을 보면은 모집 주체가 조합원, 여기요,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다음 행위가 어떤 건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어떤 게 있는지 보면은요, 몇 가지가 있냐면은 6가지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가지고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주택의 공급 방식, 조합원의 자격 기준, 이런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때 누락하거나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주택을 조합받을 수가 있다고 공급 방식이나 조합원의 자격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오해를 이제 얘기하는 게 기역이고요. 니은은 협약이나 법 제15조 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서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약간의, 그러니까 말장난인데요. 잘못하면 사기가 되겠죠.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에 따라 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정확한 그 교육을 받거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그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이 많이 조합원 모집을 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되게 큰 일들인데 지식이 없거나 뭐 한두 시간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조합원 모집을 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죠. 실제로 법을 알고 이 내용을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99%다. 아직까지도. 세 번째, 디귿.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 공급 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예상 금액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확정됐을 때 다시 정확한 공급 가액을 주겠다 하는 거를 설명하거나 내용에 어떤 서면이 있어야 되겠다. 리을,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이것도 사기죠. 주택 건설 대지 사용권,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이거를 그러니까 조합주택을 하려면은 대지나 소유권자에게 얼마나 확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매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잘못 얘기해줘서 조합원이 된다면은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에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미음, 조합 내용 있잖아요. 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어떤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이것도 사실과 다르면 사기가 되겠죠. 사기 행각. 비읍.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들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모집 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행위들을 6가지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겠죠? 세 번째는 모집 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게 이제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 사항인데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여러분들이 받아 적으셔야 되겠어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또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모집 주체는 저 3에 가로 3이죠. 가로 3. 가로 3에 이 비읍. 이 동그라미 이 비읍이라는 거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인데 이런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 주체를 말하고요.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그 내용을 표기할 때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9포인트 이상의 크기의 글자일 것, 제목이 아닌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클 것. 네 번째는 모집 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표시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광고를 게재해야 됩니다. 이게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3-4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이 있어요. 법 제11조의 6인데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 납부해야 되는 일체의 금전을 가입비라고 하는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에서 예치기간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23일에 개정이 됐죠. 두 번째는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중요하죠. 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내. 그러니까 뭐 어떤 달은 31일, 어떤 달은 30일이지만 분명한 건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 가입을 예치한 날부터 중요하죠. 3번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 기간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어떤 경우죠?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 기간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가입비 예치금을 예치 기간한 장은 조금 전에 했던 네 번째 7일 이내 반환. 청약 철회 서류가 발송하고 도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죠. 4번이라는 게 7일 이내에 따른 가입비 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10일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된다. 그럼 4번은 그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 기간의 장애에게 가입비 반환을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기간장은 예치 기간장은 10일 이내 그 가입비 등을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입 예치한 사람에게. 그래서 4번과 5번을 연결해서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6번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모집 주체가요.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번은 위 2의 기간에 따른 2번은 30일 이내라는 거죠.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2번이요. 이 기간에는 위 1에 가로 1이죠. 8 및 9를 적용하지 않는다. 1에 8 및 9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가로 1에 8 및 9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로 1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책에 교재에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PPT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가로 1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 50% 이상의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거에도 불구하고 8, 1의 8, 9가 뭐냐면 8번은 조합원 모집하는 자는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을 해서 모집 주체라고 하고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해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고요. 8번은 (9번은) 9번 이에 따른 기간의 위 1번 8, 9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8번, 9번이 되겠고요. 내가 얘기한 그 8번과 9번은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8번은 위 1에 따라서 1이라는 게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비 등을 예치기간에 예치하도록 해야 된다. 이건데요. 예치된 가입비 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위 2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했던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은행법 제2조 1항에 따른 은행,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 관서, 보험업법 제2조 6호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7항에 따른 신탁업자, 보험업자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그래서 예치할 수 있는 게 은행, 우체국 예금을 하는 최신 간서가 됐고, 보험회사, 또 신탁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되겠어요. 모집 주체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가입비 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지금 4개의 그 해당 기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해서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 예치기간이라고 하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 등 예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4번째는 예치기간은 세 번째 예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기간의 명의로 예치를 해야 되고 다시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5번째는 예치기간의 장은 4번째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치를 해야 되고 예치기간의 금융자산과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모집 주체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가입을 했다 하면요. 분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치했다는 증서죠. 증서. 그리고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철에는 청약철의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2번째는 모집주체는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4번째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4번째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의 사항에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되게 중요하죠. 발기인 또는 임원은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게 뭐가 있냐? 조합원 모집 현황, 첫 번째는 기억, 조합원 모집 현황, 니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 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디귿, 그 밖의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또는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마다 작성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도별로 작성을 해야 된다. 2번째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이 되거나 변경된 후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다른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어떤 게 있나, 인터넷과 다른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나 보도록 하면 기업, 조합규약, 니은, 공동사업체 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그러니까 공동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또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자가 누구인지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를 말하는 거고요. 디귿은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설계해야 되겠죠. 주택조합도 건축하기 전에 설계서가 있어야 돼. 설계도면이요. 리을,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이 기록이 된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미음, 사업시행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다. 비읍, 해당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있어야 되겠고요. 회계감사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돈과 관련된 문제라 굉장히 중요하다. 이응,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읒, 이의 사에 따라 업무 대행자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고요. 치읓, 그 밖의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이 뭔가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이 되거나 변경이 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주택법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법이란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이런 법들이 모두 걸쳐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한다, 주택을 짓는다 함에 있어서도 이런 법들을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다.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3. 이에 따른 서류, 지금 제가 얘기했던 공개할 서류들을 포함해가지고 주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된 자료를 조합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 그 요청을 따라줘야 된다.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나? 조합원 명부 3가지가 있죠. 주택건설 대지 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디귿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합원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하면은 15일 이내 그 요청을 따라야 돼. 15일 이내 해줘야 되는데 실비 범위는 청구인이 부담을 합니다. 4번째 볼게요. 4번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조합원 권리보호, 연간 자금 운영계획, 자금 집행 실적 이런 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것도 2020년 1월 23일 날 신설이 됐죠. 그리고 이 5번째인데 위 2와 3에 따라 공개 및 열람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하고요. 그 밖에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의 공개는 관계 법령이 있는데 연간 자금 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주택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어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 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입니다. 5번째는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 내역서, 6번째는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실적 보고 및 자료의 공개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요청을 하게 되겠죠.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 주택조합원들이 원하시면 주택조합원 발기인 또는 임원들이 실적 보고 및 자료의 공개를 할 의무가 있죠. 5번째, 조합원의 결격 사유 등을 제 법 13조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래에 몇 가지냐면 7가지 해당하면은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되니까. 여긴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7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만 20세 이하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어떤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의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니은, 파산 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 신고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그것이 다시 파산 신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복권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디귿,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종료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그래서 우리가 금고가 뭐고 집행유예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네 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을, 디귿, 니을까지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뭐 단어 뜻이긴 한데 여러분이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금고가 뭡니까? 뭐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응? 금고. 그러니까 돈을 거기다 넣어두거나 뭐 소중한 물품을 넣어둔 게 또 금고이기도 해요. 화재 도난 막기 위해서 귀중한 걸 넣는 곳이 이제 금고가 되는데 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둬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게 이제 금고형인데 공공 목적을 이게 어떤 투입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노역인데 이거는 이제 교도소에 가두기만 하고 그런 공공 목적의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형의 하나가 되는데 이제 이거는 교도소에 가두기만 한다. 금고. 그러면 집행유예는 뭡니까? 집행유예는 이제 초범들 아니면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에 형을 선고하지만 집행하지 않고요.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이 집행유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은 효력을 상실해서 형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집행유예기간이다, 유예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유죄는 유죄입니다. 근데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해서 집행유예다. 유죄이지만 형을 집행받지 않고 유예를 둔다. 몇 년간 뭐 이렇게 하는 게 집행유예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미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거 지금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살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되겠죠.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이래서 시옷 7가지를 여러분들과 봤고요. 2번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2가지가 있어요. 주택조합의 발기인 위 가로 3의 6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위 1의 7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아까 가로 3에 6을 배웠고요. 가로 1에 7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 되겠고요. 니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위 1이라는 거는 우리가 7가지 배웠잖아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임원이 될 수 없는 거,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원 임원의 결격사유 7가지를 말하게 되는 거죠. 시효까지 배웠던 내용이죠. 기억부터 시효까지 배웠던 내용이 해당이 되는 거죠. 3. 위 2에 따라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하는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퇴직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4번째,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발기인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겸할 수가 없다. 가로 6번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을 보겠습니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 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를 하고요. 행정 전산망을 이용해서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법에서 지금 주택법이라든가 뭐 공법 이런 것에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뭐 도지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의 법에 관해서 확인하거나 정할 수 있는 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분들이 중요하다, 지금 주택법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뭐 또는 도지사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잘 기억을 해두면 이 법에 주택법, 다른 그 외 법들과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잘 기억해두면 좋겠죠? 또 나오죠, 지금. 2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 제 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건 다 위법이기 때문이지, 그렇죠. 위법적인 거를 나라나 행정기관에서 권장하는 것이 되지 않죠. 위법은 불법이다 생각을 하니까 설립인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3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집 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7번째, 주택조합의 해산 등 법 제 14조의 2 본조 신설 2020년 1월 23일 날 신설이 됐죠. 그래서 주택조합은 위 가로 1에 동그라미 1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3년이 되는 날까지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중요하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총회를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위 3의 1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세 번째, 위의 1 또는 1이죠. 1 또는 2에 따라서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해서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를 해야지 총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총회 의결을 결정할 수가 있으려면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사람이 모집되는 게 총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야 된다. 어떤 거?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4번하고 5번이 남았는데요. 4번은 1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2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청산인 뭐예요? 그 사업을 정리하는 게 청산인데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청산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청산인. 5번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동그라미 2에 따른 총회의 결과 사업을 종결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런 거 종결을 결의한 경우는 청산계획을 포함을 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관한 것들은 이런 내용들, 5가지 내용들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해산을 하는지 1, 2, 3번이 있고요. 4번, 5번은 해산을 할 경우 어떻게 절차를 밟고 통지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째 그에 앞서서 총회 결과의 통지를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총회 결과를 총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회 결과를 10일 이내 통지를 해야 된다. 5번 아까 마지막으로 주택조합의 해산을 배웠잖아요. 그 5번에서 주택총회 결과를 10일 이내 서면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10일이 중요합니다.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 8번째 회계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는 본조신설 2020년 1월 23일 날 신설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물론 회계감사라는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신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이 있는데 이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정하고요.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그 감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를 한다. 두 번째는 주택조합의 임원, 발기인은 계약금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을 하고 그 증빙서류와 함께 위 가로 1에 따른 주택조합 해산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주택 어떤 게 있나? 발기인은 계약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당 주택 조합 사업에 관한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산 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을 해야 된다. 보관. 그리고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다음 9번째, 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해서 계약 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 대금의 50%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시공보증이 되는데 이거를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야 이 조합원들은 안전하게 돈을 지불하고 완공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 되겠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공보증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요 1번이죠. 동그라미 1번에 따른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시공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세 번째는 은행법 제2조 1항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증권. 이것들이 시공보증서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조합의 시공보증 그리고 어디서 시공보증을 해주는지 그것까지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 승인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이 좀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보다 알맞은 시간에 끝내고 재밌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여러분들과 수업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